건설에 소식 진행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0대 199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고 1970년대에 태어난 497 세대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50년이나 된 매우 오래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대통령을 하셨던 그런 역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자유주의자였던 저와는 그 당시에 50년 전에 권위주의 체제는 정서적으로 차이도 나게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막연히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화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막연히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천재적이었나,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큰 축복이었나를 깨닫게 된 것은 제가 30대가 되어서 산업 현장에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를 하면서 그때그때 선택의 순간에 직면을 할 때마다 더더욱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의 인기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매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는 단순한 산업화가 아니라 가히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울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많은 외국에 있는 기업인들과 만나서 다른 나라들의 산업 현장을 가봤지만 똑같이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의 기업들을 가지고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세계 속을 호령하던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체의 자본을 축적했다는 그것을 수십 년 만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국민들이 열심히 한 거다. 기업인들이 열심히 한 거다. 대통령은 그냥 있었을 뿐이다. 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부지런해도 아무리 기업인들이 의욕이 넘쳐도 정치 리더십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국민들은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기업인들은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 역사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니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 위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 산업화의 그늘을 비판합니다. 노동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시다시피 서구 선진국의 산업혁명이 있었지만 그때도 그 산업혁명에 그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산업혁명을 두고 그 그늘이 있었다고 해서 산업혁명의 공을 폄하하거나 그 산업혁명 자체를 비난하고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산업혁명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의 진보와 정치 사회적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중산층이 되었고 노동자는 사장이 되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코리안 드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아니라 가재와 붕어, 개처럼 살자는 그런 시대에 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개천에서 수많은 용이 나던 다양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였고 물적 폭력을 통해서 결국 국민들을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원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혁신가요, 이노베이터였습니다. 40대 젊은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자 동료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 해석이 있지만 그 젊은 장교들이 나라를 위한 뜨거운 마음에서 국민들의 많은 환호를 받으면서 일어났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을 이루고 우리를 여기까지 발전시켰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국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미성숙기, 우리나라 안팎의 위협과 혼란 속에 국가 발전 단계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수호라는 역사적 사명을 당신께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훌륭히 해내었습니다. 그 어떤 누가 이런 역사적 발전 단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작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며 담대하고 강하게 앞으로 전진한 당신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가난하고 힘없던 대한민국 국민이 길을 펴고 살아가게 하고자 했던 당신의 그 뜨거운 국민들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느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작금의 이 정치 현실을 보면서 작은 인기에 연연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지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작아지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활력을 잃은 경제, 불안한 안보, 출구 없는 북핵 문제, 극심한 국민 분열. 이대로면 당신이 사랑했던 대한민국은 결국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모골이 송연한 위기감이 감돕니다. 한국보수는 건국과 산업화 등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87년 이후 이전 세대가 만들어온 자산을 소비하면서 그 기득권에 안주해 오기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온 그 새로운 시대를 그 혁신을 이룰 생각을 하지는 않고 과거의 기득권에 안주해 오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듯한 포장에 속아 진실을 외면하고 가짜 뉴스에 속아서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단절해야 할 것이라고 깊이 성찰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대한 혁신가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이제 다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분열과 증오, 체제 혼란의 87 체제를 종언하고 시대 교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후배들이 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후세들에게 더 깊이 널리 사랑받을 것입니다. 우리 40대 이하의 젊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더 젊은 더 후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새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꿈꾸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그리고 강한 나라 우리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당신의 위대함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낼 것입니다. 대통령님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